자, 요즘에 또 만일이 많이 나오죠. 뭐예요? 세금에 대한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정시장 가액을 현실화 시켜서 기존에 윤정부 때 떨어뜨렸던 걸 다시 높여서 종부세 폭탄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저희 라이브방송에도 이런 세금 강화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난 거 아니겠냐, 부동산 못하겠다, 공정시장 가액을 그렇게 올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지죠. 이 부담스러워지는 판국에 종부세율이 최대세율 6%까지는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유만으로도 6%의 세금을 낸다면 경매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분한테 물어봤죠. 맞다,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인상될 여지가 있고 공정시장 가액이 올라가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감을 주는 게 맞다. 혹시 지금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시길래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시냐, 자산에 대한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나는 3천만원 갖고 이제 경매하려고 한다.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럽다. 어떻게 맥스 세율 6%까지 생각을 내야 되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경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앞으로 평생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6%도 당연히 낼 일이 없겠죠. 종합부동산세 6%는 뭐예요? 부동산 현 자산의 가치가 1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천만원 갖고 소액경매를 이자하려는 분이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고 6%를 고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을 못하겠다. 특히 단기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은 시작부터 팔 때까지가 다 세금이에요. 시작하면 뭐예요?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하면 재산세, 종부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탑 클래스죠. 상당히 높아요. 단기 세율 7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서 단기적으로 팔면 바로 70%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번 돈에서. 그래서 우리 멘티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양도세 내가 사서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로 팔아봤자 세금 70% 내면 뭐 남는 게 있냐, 뭐하러 하냐 경매. 자,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은 경매 그거 해서 세금 막 70% 내고 양도세 70% 내면 뭐 남는 게 있냐, 에이 그럴 바에는 안 해. 자, B 2억짜리 빌라를 1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시세대로 2억에 팔았습니다. 그 얼마나 맞죠? 1억. 그렇죠? 1억에 단기 세율 몇 프로라고 했어요? 70%죠? 70% 세금 냈습니다. 이분 얼마 벌었어요? 3천 벌었습니다. A가 잘한 거예요? B가 잘한 거예요? 당연히 B가 잘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합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선은 벌어야 돼요. 3천이라도 벌었잖아, B는. 양도세라는 게 뭐예요? 번 돈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번 돈에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벌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건데. 근데 이 양도세도 70%를 내지 않습니다. 단기 세율. 왜 그래요? 취득세, 그리고 법무비, 중개비용, 각종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인테리어나 보수 공사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걸 포함하면 양도세는 약 50% 선에서 지출됩니다. 그럼 뭐예요? B라는 분은 2억짜리 빌라를 1억에 낙찰받아서 단기로 팔아도 세금을 7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5천밖에 안 내고 5천을 벌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다 70% 안 내요. 취득세 뭐예요? 미리 나중에 양도세 때 빼줘요. 취득 가액으로. 그래서 세금을 70% 다 때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50% 선에 낼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안 낼 수도 있겠죠. 매매사업자 개설을 통해 사업소득 구간으로 최대 세율 15% 구간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 또한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 세금 절세하는 방법 쭉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 한정 잡아야 되니까 안 낼 수도 있는 세금 내는 방법, 그거는 어디서 알려준다? 실전반에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세금을 많이 낼 생각을 해야지 왜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합니까? 세금을 A라는 사람이 1년에 1억 냈어요. B는 안 냈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1억 낸 사람이에요. 1억 냈다는 건 뭐예요? 최소 1억 벌었다는 거예요. 세금은 많이 내야죠. 국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국가 곳간에 돈이 없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내줘야죠.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저는 누구예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가 되셔야죠. 세금 많이 내셔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그걸 가지고 또 국가는 운영이 되잖아. 또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난 수익을 얻었잖아요. 다 좋은 겁니다. 윈윈하는 거죠. 근데 세금 구간이 이제 내가 수익을 버는 것보다 세금 구간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대3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7대3이라는 건 뭡니까? 1억을 벌면 내가 7천 갖고 3천은 세금 내는 거죠. 왜? 내가 다 했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발품 팔고 내가 열심히 사고 내가 인테리어 가치 상승 일으켜서 내가 매각했잖아. 근데 국가랑 동업하는 게 부동산은 맞으니까 이 동업자한테도 수익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국가가 내 땅 인근에 지하철을 개통시켜주고 관공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종상향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럼 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동업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이 동업자에게 내가 번 돈을 좀 떼줘야 되는 게 맞아. 5대5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떼주고 말해서 7대3 최대 6대4 정도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이제 이렇게 내가 7을 먹고 3이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세금 내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역전하려고 그래.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전하려고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내가 뭐 체크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사업이 운영하다 보면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 써야 될 돈이 많이 생겨나죠. 근데 내 내용을 잘 모르겠죠. 이러면은 이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고용을 합니다. 제가 고용하라고 그분들이 있는 겁니다. 누굴 고용해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들은 그분들이한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뭐해요? 막 세금을 막 절세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뭐 해야 된다?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디벨롭을 통해 시장가액에 매각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막 절세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건 그분들이 해주는 거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번 돈에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세도 됩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가 된다고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데 이런 절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버세요. 아유, 양도세 70% 내면 뭐 남는 게 있어요.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시키면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시키면 얼마가 남는다고 그걸 왜 합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은 많이 내세요. 많이 내야지. 왜 안 내려고 그래.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잖아. 그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장미님이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하죠. 뭐예요? 아이고 취등록세 이렇게 12% 내면 양도세 70% 내면 종부세 6%까지 가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항상 대장님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아, 저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싶어요. 아, 미치겠어. 진짜 세금 좀 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려고 많이 벌겠죠. 많이 벌면 내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괜찮습니다. 왜냐? 금리는 떨어지고 유동성은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내 돈을 은행에다 묶어놓기 좀 그렇잖아. 그리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펀드나 이쪽으로 가긴 하는데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도 주식의 열기에 올라타는구나. 이게 저는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출력이 높아져서 코스피가 올라간 겁니까? 기업들이 혁신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내서 타 국가에게 수주를 받아서 코스피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유동성이 풀리니까 이례 없이 자산 가치와 주식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불안해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뭘 생각합니까? 주식이나 코인은 사실상 불안전한 소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을 돈 많이 벌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상가 건물이나 꼬마 빌딩을 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은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같이 크고 같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튼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죠. 그럼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안 나오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지산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일자리 수요가 충분히 넘치는 지역과 충분한 인프라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양은 절대 받지 마세요. 너무 고분양입니다. 경매로 반값 이하에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앞으로 오르나요? 예민한 질문하셨네요. 단기적인 보합은 같지만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치는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양극화가 좀 발생되면서 서울하고 수도권 인근의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일부 급등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한다는 거죠. 대신 지방이나 소도시 같은 거 인프라가 좀 떨어지는 곳들은 일부 하락기라 보합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갖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산 가치로 바꿔놔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실물 자산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과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면 돈의 가치는 희석될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시기가 오죠. 뭐예요? 금리는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돈을 걷어들이면서 현금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현금의 가치는 올라간다고요. 지금은 반대이죠. 뭐라도 바꿔놓으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디나루님이 이야기 주셨어요. 얼굴로 승부하는 경매 부동산 방송.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얼굴이 웃기게 생겨갖고 경매를 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뭐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주상복합 아파트와 그냥 일반 주택 아파트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박경혜님이 질문 주신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뭐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이 혼용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1층에 뭐 편의점이나 밥집이나 술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파트 중에서들도요 일부 세대들은 주상복합입니다. 근생 시설을 포함시켜 놨죠. 자,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은 뭐예요? 밑에 내려가면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밥집도 있고 인프라가 좀 편해. 살기가 좋아. 단점은 뭐예요? 조금 시끄럽다. 그리고 관리비가 조금 나옵니다. 왜? 주택 건물은 뭐예요? 밤에는 꺼져 있고 활동 안 하죠. 근데 주상복합은 1층 상가들은 밤에도 술집도 있고 음식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공용 관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관리비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키우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뭐 그럼 개인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렇죠. 1층에 내려갔는데 주상복합들은 보통 바로 앞에 뭐 차량 이동 가능한 주차 시설부터 횡단보도 찻길도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녁 늦게는 바로 술도 드시고 있고 뭐 이렇게 조금 환경 자체가 쾌적하지 않을 수가 있긴 합니다. 대신 주택만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그냥 조용하죠. 한적하고 그렇게 크게 뭐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장단점의 차이는 있어요.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데 가치 여부는 우선 시세니까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리님, 시간의 여백님이 대장님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안 들려졌어요? 안 들렸어요? 심장 떨리는 거, 뛰는 거 안 들리시구나. 저는 매일매일 뜁니다. 요즘에 또 운동도 하나를 더 해. 제가 원래 운동을 복싱을 좋아하죠. 그래서 복싱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경지에 오르니까 지루해. 원래 그래요. 제가 오래 했습니다. 4년 막 이렇게 했어요, 복싱.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간원들 잡아주고, 그리고 기존 회원들도 좀 자세 안 좋거나 이런 건 내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좀 약간 흥미가 떨어지죠, 살짝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이제 통제할 수 있고 몸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고 체력도 좀 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하나를 더 하게 됐습니다. 뭔 운동이냐면 크로스핏을 또 끊었어요.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기초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현장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리얼한 경매 영상을 전달할 수도 있고, 저도 에너지 넘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려면 건강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경매 영상도 보여드리고 가치가 뛰어난 영상도 보여드리고 우리 실전반에서 기수분들과 함께 더욱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시죠. 섀도우 복싱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섀도우 복싱 이거 보여드리려면 또 이거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전반 기수님 분들 모든 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가슴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뭐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직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아직 내가 인생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거를 못 찾은 것 뿐입니다.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장 강한 향기를 냅니다. 먼저 핀 꽃이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소액 경매를 통해 3천만원, 5천만원 소액 경매를 통해 한 1,000만원, 2,000만원 벌어봐 보세요. 단기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1,000만원을 벌었어. 1,000만원을 벌어서 우리 고생한 와이프에게 백을 하나 이렇게 사요. 작은 백 같은 거 하나 사줘서 집에 갈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백에다가 현금으로 한 100만원 집어넣으세요. 우리 1,000만원 벌었잖아. 그럼 200만원 백 사고 100만원 현금 넣으세요. 그럼 나 얼마 번 거예요? 난 한 700 벌었잖아. 여보 백 하나 사왔어. 오다가 뭔 백이야? 어디서 났어 이거? 훔쳤어? 백을 딱 열었는데 안에 100만원이 딱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막 씻고 와. 그럼 어때요? 왜 씻지? 죄송합니다. 약간 그 극한 직업이 나왔던 장면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냥 극한 직업에 나오면 그런 장면이 있어. 영화에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와이프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즐겁죠. 그럼 와이프를 더 즐겁게 해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우리 집안이 전체 바뀌고 가슴 떨리는 삶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 저와 함께 가슴 떨리는 삶을, 하루를 살더라도 심장이 떨리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보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낮에는, 너무 햇빛이 쨍쨍할 때는 그늘진 데서 좀 피해 계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라이브 방송 즐거웠고 다음에 더욱더 값진 방송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